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9월 24일이죠. 수요일. 예, 특징 테마들과 그리고 주목할 만한 오늘 상한가 종목들을 포함해서 특징 종목들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는데요. 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D램하고 HBM 쪽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테마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라닉스 같은 업체들이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 예, 요건 죄송해요. 예. 오늘은 제가 반도체로 분류된 업체는 별로 없네요. 제가 뽑은 것 중에는. 예. 다른 거랑 좀 잠깐 헷갈렸어요. 예. 반도체 업체는 없고, 그리고 양자암호 쪽에서는 오늘 아이온큐가 계속해서 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 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실용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인수 합병 소식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인수한 소식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과기정통부하고 IBM하고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 암호화 컴퓨팅을 올렸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용적으로 실초화된 실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언제 실용화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굳이 이제 언제 실용화된다라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수익이 나오는 건 조금 더 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양자암호라고 끼어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그렇게 양자암호 쪽에서 뭔가 실적을 내고 있거나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암호 관련된 것들이 껴있으면, 뭐 예를 들면 라닉스 같은 업체는 실제로는 어떤 업체냐 하면, 원래는 양자암호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선통신 관련된 것들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원래 뭐 하던 업체냐, 하이패스 만들던 업체예요. 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만들던 업체인데 약간 피버팅을 한다고 하면서 양자암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뭐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자암호 테마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들은 뭐 예를 들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로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뭐 기적의 물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기적은 아니었어요. 2014년에 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래핀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마라는 게 사실상 그다지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주에서 저평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저평가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과 뉴스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거나, 옛날엔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나 이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원자력 발전 역시 한체코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 어떻게 지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기술 점검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기업 관련된 분들도 따라가니까 그런 협의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물론 중심주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주식에, 한국장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가치가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네. 에노토크, 성광밴드 뭐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다뤄봤고요. 오늘은 에노토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에노토크가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방위산업하고 전쟁하고 테러주는
러시아 항공기, 예, 그렇죠. 항공기가 얼마 전에 나토 항공을 진입을 했죠.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진입하고 떠보는 게 아니면 이런 형태의 영공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에도 이게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영향을 미쳤죠. 세트라가이 같은 위성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 뭐 LIG 넥선 이런 업체들이 대표 업체들이 되고요. 그 외에 방산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풍력에너지 역시도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지를 했었던 해상풍력공사가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풍력 쪽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울산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해상풍력을 관심이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풍력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풍력 발전하는 풍력 발전소들 지을 수 있는 업체들하고 그 관련 업체들, 네,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딱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진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원자력 발전이나 방위산업 같은 업체, 관련된 업체들은 어떤 뉴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수요나 아니면 수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뭐 풍력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양자모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몇 개 잡을 수 있는 대세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반도체 관련주가 묶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반도체 관련주는 사실상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기 소부장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한 번에 다 몰려서, 뭐 예를 들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몰려서 돌아가게 되고, 또 다른 큰 뭉치로는 조선 쪽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직까지는 저만 주장하는 거지만 AI와 전력망과 원자력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ESS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로 많이 뜨고 있는 양자암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좀 허무한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도 약간 뉴스가 떴는데 진짜로 그게 진짜겠냐라고 생각할 때 좀 의심스러운 요소들도 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뜬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뉴스가 떠도 되게 단기적인 뉴스거나, 실제로는 이 회사가 그걸 하지 않는데 페이크 뉴스를 띄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잘 보셔야죠. 거기에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되는 것들이 그 회사가 관련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 종목은 일단 상한가를 갔던 샤페론하고 라닉스하고 오늘 ENM을 볼 건데, 그리고 오늘 ENM 뭐 상한가 간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ENM, 폴라리스, AI 파마, 그리고 XINC와 에너토크를 볼 겁니다. 자, 샤페론부터 한번 봅시다. 샤페론. 제가 이름을 오늘 쓰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같이 이름을 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샤페론 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저 이름부터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름 쓸 겁니다. 자, 이거를 조정을 좀 하고, 샤페론이라는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냐? 자, 등록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제약 관련된 회사,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 관련된 회사고, 재물을 쭉 보니 보아하니 3년 동안 100억 넘는 적자를 계속 올리고 있고, 자본은 이제 거의 쪼그라들어서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에 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마디로 유상증자와 CB와 BW를 발행해서 연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없는 회사예요. 상장 후 매출액 전체를 합치면 22억입니다. 3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뉴스로 혹은 개발 소식, 개발 호재로 먹고 살 수는 있겠으나 이제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망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인수해서 뭐 막판에 뭐 그쵸? 막판에 장난을 치고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는 될 수 있어도 과연 자생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혹은 회사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오늘 어쨌든 상한가를 간 이유는 뭔가 뭐 원형 탈모 치료제 같은 그런 뉴스를 띄움으로써 갑니다. 예, 그리고 뭐 임상에서 뭘 확인했다. 전 임상에서 확인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지금 얘기했느냐? 지금 안 하면 죽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뭐 증자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행하려면 이런 뉴스라도 띄워서 주가라도 띄워 올려야 되니까 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예, 상한가 보고 괜히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해요.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십시오. 두 번째로 라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닉스는 양자암호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원래 하이패스 만들던 회사예요. 갑자기 암호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회사도 주가 보시게 되면 계속 주저앉고 있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회사 계속해서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 볼 게 없죠, 사실상. 이 회사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본금에 비해서 자본 총계가 많긴 하지만 최근에 뭐 이런 외자인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투자를 받았고 뭐 제3자 인수해서 뭐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나겠어요? 매출액이 벌써 매출액하고 영업 손실이 비슷하고 당기순이익이 비슷한 회사예요. 한마디로 영업을 해서 뭔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회사입니다. 아무리 피보팅을 하더라도 초기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상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기술 관련돼서 뭐 저기 상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회사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장이 되어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회사냐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장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장 이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얼마나 떨어졌느냐 한번 봅시다. 90.98%, 91%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갔을 때의 지금 전체 회사의 가치가 9%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사의 상태로 보면 사실 9%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좋게 봐주기 힘듭니다. 상한가를 가끔 가요. 일본 보시게 되면 보세요. 상한가를 가끔 갔다가 빠졌다. 오늘은 상한가를 갔죠. 벌써 600일 안에 상한가를 4번, 5번 갔습니다. 그런데 얘를 뭐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력 갱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뭐 인수가 된다. 근데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거는 이 회사를 통해서 뭐 양자암호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회사.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회사를 만들죠. 왜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미 부채도 제법 있고 지금까지 뭔가 좀 터질 게 많은 회사인데 그렇죠?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ENM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최근에 큰 폭의 적자를 보이는 회사예요. 수익을 낼 때는 짜잘하게 내고 그
손실을 볼 때는 아주 통 크게 손실을 봅니다. 당기순 손실 작년 172억이었습니다. 매출액 130억이었고요.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은 무슨 네트워크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전자통신 제조설비라고 했고요. 그리고 휴림 관련된 회사였는데 인수됐죠. 휴림에서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휴림 네트워크인가 뭐 이런 회사였는데 올해 초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인수한 회사 자체가 별로 실체가 안 보여 있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이고 저 찾아보니까 뭐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더라고요. 무슨 뭐 회사죠? 무슨 회사냐 이름이 오늘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인데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직 휴림이 어느 정도 휴림 로봇을 대표로 하는 회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이 회사 역시도 보시게 되면 과연 자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회사인가,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회사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투자를 한다면 그죠?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차라리 펀드로 가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펀드가 믿을만 하냐라고 하면 펀드에도 뭔가 비밀이 있죠. 다 왜 펀드가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이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우리는 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ENM도 오늘 제법 큰 폭으로 올랐지만 과연 이 회사도 과연 뭘 할 수 있는 회사냐. 재무적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에 가까운 선고를 받은 회사고 그리고 인수 목적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큰 폭으로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심을 좀 하십시오. 재무적으로 거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회사예요. 자산 총계가 자본이 354억이고 시가총액이 567억인지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거의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회사보다 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감자를 했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됐고 인수가 되었는데 역시 불투명합니다. 인수 한쪽도 그리고 회사 자체도 되게 불투명한 회사예요. 왜인지 잘 모르겠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좀 조심을 하십시오. 폴라리스 AI 파머는 최근에 폴라리스 AI에 의해서 인수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폴라리스 쪽에서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인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되게 기묘하게도 팔기는 팔았는데 계속 수익을 올리던 회사예요. 의약품 제조로 크지 않은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을 한 10%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올리던 회사고요. 그래서 덕분에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최근에 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되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한 10년 동안 보시게 되면 수익이 조금씩 났었어요. 계속해서 수익이 조금씩 났었고 물론 PER 자체가 되게 크거나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인수합병이 완료가 됐고 폴라리스 그룹이죠.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인수가 됐는데 요거는 이 정도 되는 회사면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두 개 회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무슨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고 왜 인수합병이 됐는지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요. 얘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바닥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8월달에 인수합병 정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그리고 가격도 바닥폭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한 60%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어디까지 갔다가 한번 조정을 받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한 번에 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딱 막 얼마 전에 뭘 했어요?
예, 241선에서 조정을 받고, 예, 죄송해요. 여기에 월봉이네요. 제가 잘못 찍었어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241선을 한번 뚫었을 때 여기서 얼마를 갔냐면 딱 100%를 갔다 왔거든요. 만원 갔다 왔어요. 5천원 선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만원 갔다가 조정을 딱 받고 지금, 예, 다시 6천원 선에 갔다가 지금 한 번에 241선을 확 뚫으면서 어디까지 갔냐, 9천원 선까지 딱 갔다가 살짝 빠져서 8천 얼마에 지금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인수합병도 얼마 전에 끝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던 회사지만 지금 신규로 새로 인수하는 회사가 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다가, 예, 그리고 뭐 새로 인수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혹은 투자를 뭐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그러려고 인수를 한 거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어쨌든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사업의 방향성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뭔가 기대감을 받고, 얘가 지금 국제적으로 뭐 지금 올라간 이유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조달 사업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했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뉴스가 떴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두고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예,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 자체도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 예,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 폴라리스 AI는 조금 약간 나쁘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머, 예, 이건 좀 두고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급상승했기 때문에 요걸 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보장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뉴스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XIENC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입니다. 예, 수장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내외장의 마지막을 하는 그런 건설업 회사더라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팩토리 새로 짓고 있는 P4의 수장 공사를 꽤 큰 금액으로 수주를 해서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이 회사가 지금 사물인터넷하고 그래핀이라고 하는, 예, 탄소 소재 가지고 테마에 올라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2014년에 그래핀 사업에서, 예, 그런 철수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핀 테마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업도 진짜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홈 오토메이션 사업을 해요. 홈 오토메이션 뭐예요? 약간 그런 뭐죠? 홈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물 인터넷이래요.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건설 회사고요. 인테리어 회사지 사물 인터넷도 그래핀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 재료가 만들어지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내는 회사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설 수요에 따라서 수익이 매우 좌우되는 회사라서 건설사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봉으로 어쨌든 보시게 되면 제법 많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인 거죠. 네, 회사인 거죠. 여기서 고점 대비로 치시게 되면 지금 한 71% 정도 빠졌고요. 지금 쭉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기 바닥까지 거의 와 있어요. 얼마에 지금 690, 700원 선에 와 있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600원 선에 와 있어요. 650원 선, 예, 선에 와 있어요. 근데 수주에 좌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라가는 건 언제예요? 예, 건설 전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거예요. 특히 공장 관련된 수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나 이런 LED나 이쪽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가 재개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분간 LED 쪽에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죠. 중국에 이미 시장을 거의 다 내준 상태고, 예, LG는 뭐 어느 정도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도 그런 경기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사라서 안정적인 회사이긴 하나 크게 튀어오를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 주어지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올리고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얘도 240은 한 번에 딱 뚫었죠. 네, 뚫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긴 꼬리를 남기면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한 번에 뚫었으니까 조정을 좀 보시면서 예, 얘는 솔직히 말하면 사업으로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정적인 회사이긴 하나 사업적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회사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톡 한번 봅시다. 에너통문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그림 그리면서 야 이거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으로 갈 수도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으로 되게 진폭이 좁아지면서 수렴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요 시점쯤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요 시점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닥 조정하면 참 좋겠다.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버렸네요. 네. 에너토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 회사고 원재력 테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조금 올라가서 그렇지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로 올리기가 되게 좋은 회사죠. 회사는 좋아. 안정적이야. 네. 뭐 크지는 않지만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죠? 게다가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죠. 뭐 적자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네. 원자력하고 수자원 쪽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전력설비와 원자력과 그리고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AI 투자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력망의 어떤 투자가 일부는 상당한 부분이 들어갈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너토크는 거기에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짝하고 팍 하고 튀어 올랐어요. 여기 조정을 받을지 솔직히 여기서 예, 고점에서 평행하게 가다가 고가놀이 하다가 바로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시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마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 방향성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 바닥까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000원 선에서 형성을 하고 지금 9,400원에 가 있는데 요게 한 7,000원 선까지 저기를 받으면 굉장히 유용한 저기가 될 겁니다. 주식이 될 거예요. 예. 유용한 종목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주목해 봅시다. 이게 튀어 올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두 방향을 제시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갔네요.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튀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두 방향 중 한 방향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조금 더 좁힐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가기는 갔어요. 야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주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서 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거래량이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가는 쪽에 조금 더 걸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전고점이 있어요. 전고점이 있거든요. 전고점이 있으니까 얘는 가면 여기서 한번 부딪힐 수 있죠. 예, 만원 선을 조금 넘는데 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발생해요. 그 다음에 고점은 지금까지는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배 가는 거죠. 지금부터 2배 가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고점은 없어요. 사상 고점입니다. 사상 고점으로 가기까지는 지금 18,000원이 그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배인데 이게 조정점이 어디서 올 거냐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녀석들이 튀면 되게 많이 튀어서 정고점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테마가 제법 강해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늦었죠. 제가 본업에 충실하느라고 회의도 좀 있고 오늘 또 정리해야 될 자료도 좀 있고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뭐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이거 가십시오라고 말씀한 경우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들은 뭐 둘 중에 하나가 맞았어요. 50% 정도 확률이긴 하지만 그렇게 맞아서 오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고, 앞에 세 개는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종목들이에요. 상한가 같지만 상한가를 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조심 딱지를 붙여 두시면 돼요. 네. 조심조심 갑니다. 잘 가는 녀석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폴라리스 AI 파마나 뭐 이런 애들은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앞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은 조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